이 밟는 순간에도 더 높은 RPM까지 쭉 끌어올려주고요. 코너를 앞두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와, 이거 들리네. 와, 이거 들리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코너 앞두고 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벨기에예요. 지금 스파 서킷을 가던 도중이었는데 지금 제 옆에 프로 상계가 함께 서 있죠. 오늘 시승할 차 페라리 프로 상계입니다. 페라리 디자인은 언제나 논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 이 차를 처음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 SUV다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차보다도 실물로 봐야지 알 수 있는 이 프로포션이 있습니다. 실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SUV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긴 보닛이 쭉 뻗어 있고 루프가 솟아오른 다음에 뒤쪽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SUV 라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 거의 5m에 육박하는 길이를 가지고 있고 폭은 2m가 넘는 폭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SUV의 프로포션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부피를 키워놓은 해치백 같은 그런 스타일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페라리는 기본적으로 이 디자인의 군더더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 디자인 기조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로마에서 봤던 비슷한 라인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최근에 페라리가 가져가고 있는 GT 계열들의 차를 이렇게 디자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윙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위쪽은 라이트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공기구멍이에요. 잘 보면은 바퀴가 보일 정도로 지금 이렇게 구멍이 깊게 파여져 있거든요. 이 휠하우스 안에 맺히는 공기를 빼주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페라리가 기본적으로 F1에서 갈고 닦은 기술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퀴 사이에 맺히는 여합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을 겁니다. 저 보니 위쪽에도 공기구멍이 있고 이 곳곳에 흐르는 공기를 다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 옆으로 좀 가보시면요, 아까 그 프로포션을 얘기했지만 프로포션이 전반적으로 해치백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체에 넘실대는 굴곡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옆에 일단 페라리 로고가 큼지막하게 보이고요. 스쿠데리아 페라리, 굉장히 이 로고 자체만으로 아름답고, 이 휠 아치도 그냥 차체에다 도장을 칠한 정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예 다른 파츠로 구성을 해가지고 공기 흐름을 매만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타이어, 휠 엄청나게 큰 사이즈를 끼우고 있는데 일단 22인치를 끼우고 있습니다. 이 안에 브레이크가 굉장히 커다랗게 뚫려 있으면서 5스포크를 가지고 가니까 더더욱 커 보이고 그리고 스포티해 보이는 매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미쉐린 PS4S를 끼우고 있네요. 이 아래쪽에도 사이드 스커트를 카본으로 메꿔놔가지고 상대적으로 부피가 굉장히 작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차체 표면에 이런 색깔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부피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C필러가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예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해치백이 아니고서는 이런 실루엣 보신 적이 절대로 없을 건데 이 차 이런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전반적인 차체 크기는 팰리세이드보다 아주 약간 짧은 정도고요. 폭은 넓고 이 높이 자체는 거의 15cm 이상이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의 무게중심도 얼마나 많이 끌어내렸는지 알 수 있는 지점이 이 높이라고 볼 수 있고, 이 C필러도 그런 영향으로 이렇게 봉긋하고 예쁘게 다듬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오면은 이 공기역학적인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페라리 GT에서 볼 수 있는 실루엣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봉긋하고 우아하게 실루엣이 마무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C필러부터 내려오는 루프라인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치백을 가지고 있는 차라면은 당연히 있어야 될 와이퍼 같은 것들도 보이지 않죠? 이 차, 그러니까 아이오닉5 같은 것들도 이런 시도를 하긴 했었어요. 위에 리어 스포일러를 비롯해가지고 공기 흐름을 통해서 와이퍼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었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이렇게 페라리 정도쯤 돼야지 공기를 매만지면서 비로소 바람으로 이 와이퍼, 공기 흐름을 통해서 뒷유리를 씻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모습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차체 색깔을 아주 많이 채워놓지 않았어요. 그 아랫부분은 카본으로 채워놨는데 여기 뒤쪽에 그래, 페라리가 기본적으로 군더더기가 없는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는 리어 배기구 같은 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아무리 고성능 차라고 하더라도 이 리어 머플러를 가짜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페라리에는 가짜가 없죠. 진짜 커다란 머플러 4개가 탕탕탕 들어가 있고요. 이 리어 디퓨저의 역할도 이 안쪽까지 보시면은
그 어떤 슈퍼카들, 그 어떤 차들보다 더 제대로 만들어 놓은 디퓨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고가 높은데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아래쪽에 한 두 단계 이상의 턱을 만들므로써 이 아래쪽에 그라운드 이펙트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온 디퓨저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거 진짜 제대로 만든 디퓨저예요. 이 차는 GT인데 그 어떤 페라리보다 장거리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사실 원래 이 정도 급의 차를 탈 때 트렁크 공간을 기대할 때는 이것보다 넓은 공간을 기대하겠지만 이 차는 페라리라는 점, 스포츠카, 슈퍼카인데 이 정도의 공간을 확보했다는 거는 아주 넓진 않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이고요. 리모아 캐리어 풀사이즈 2개 정도는 들어갈 정도고요.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또 충실하게 잘 갖춰 놓은 게 여기 폴딩 시트 같은 것들도 버튼으로 자동으로 접힐 수 있게 만들어 놓았고요. 이 뒤쪽에 12V DC도 있어가지고 아주 사용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벗겨보면은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뒤쪽 시트가 이렇게 칸막이로 나뉘어져 있네요. 이런 점들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마감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없었으면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 다음은 실내를 좀 둘러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프로 상계를 탈 때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뭐냐면요, 이 실내 공간에 있습니다. 실내에 딱 타자마자 느껴지는 거, 가장 먼저 이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페라리가 이 차가 SUV가 아니다, 순종이다, 프로 상계는 순종을 뜻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페라리의 기준을 따른다라고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를 사실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의구심이 들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막상 실내에 앉았을 때 느껴지는 이런 감각들 있잖아요. 일단 시동을 걸어놓고 스티어링 돌려서 이 운전 자세를 제 기준으로 지금 맞춰왔는데 어때 보이세요? 제 명치에서 앞으로 딱 와있는 이 스티어링 휠, 이런 시트 포지션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가치들이 페라리의 가치를 전혀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넓은 GT일 뿐이에요. 이 가운데 흔히 있어야 될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도 없죠. 운전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계기판 딱 넣어놨고요. 항상 페라리를 탈 때 느낄 수 있었던 이런 노란색 계기판도 완벽하게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최첨단 차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버튼들이 간소화되어 있는 건 맞지만 이렇게 간소화된 시스템 안에서도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조수석을 위한 이런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 추가로 달려 있는데 필름이 붙여 있기 때문에 운전석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 가운데, 이게 진짜 신기해요. 페라리가 이런 신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공조장치를 조작하는 버튼을 이렇게 다이얼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누르면 들어가고요, 다시 누르면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오토로 활용하겠지만 오토로 활용해놓고 온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옆에 다이얼만 돌리면 됩니다. 돌리는 느낌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느낌이에요. 가운데 있는 점점점점 버튼을 누르면은 각 시트에 해당하는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데 4존으로 에어컨을 각각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놀라운 점이고요. 그리고 이 차는 기본적으로 차고가 높다 보니까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을 이어갈 수 있잖아요. 차체 높이를 조금 더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에어 서스펜션을 높여서 탈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실내를 이루고 있는 소재는 카본이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외의 대시보드나 내 몸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 그리고 손에 닿는 부분들은 가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페라리에 기대하는 그런 고급스러운 감각들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거, 상당히 기능적이고 미래적이면서 럭셔리하다는 거, 페라리 프로 상계가 가진 매력이네요. 자, 지금 저는 프로 상계 2열 공간으로 넘어와 있는데요. 드디어 페라리에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앉을 수 있는 2열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페라리라서 2열 공간에 대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을 때 머리 닿지 않죠? 이 정도면은 누구라도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시트는 조금 단단한 편이라서 아주 편안한 승차감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냥 2열 공간이 이 정도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데, 이거 드나들 때 문이 수어사이드 도어잖아요? 근데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열린다는 것들, 이런 것도 굉장히 신기한 지점이에요. 자동으로 열리고요, 닫을 때도 버튼을 통해서 자동으로 닫을 수 있습니다. 페라리가 이런 기능을? 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페라리예요. 페라리 프로 상계를 제가 드디어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승할 거리 자체는 100km가 조금 넘어요. 그 안에서 고속도로도 달리고요, 그리고 와인딩 도로도 섞어가면서 달릴 계획이니까 오늘 프로 상계가 어떤 주행 느낌을 보여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 상계를 타는 느낌을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프로 상계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차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어요? 페라리가
이렇게 높은 차를 좀 납득이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프로상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차는 순종이 맞습니다. 이 차에 앉자마자 느꼈어요. 우리가 평소에 다른 페라리들을 탈 때처럼 단지 그것보다 조금만 시트 포지션이 높을 뿐이지 스티어링을 잡고 운전하는 이 경험 자체가 완전히 다른 페라리들, 완전히 다른 슈퍼카들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단지 실내 공간이 훨씬 더 넓을 뿐이에요. 페라리가 서킷 위에서 달리는 슈퍼카, 슈퍼 스포츠카들도 굉장히 잘 만드는 브랜드는 맞지만 이런 GT카 영역에서도 독보적으로 잘해왔던 브랜드가 맞거든요. 우리가 보통 페라리를 논할 때 이 12기통 엔진이 들어간 차들은 아주 장거리를 달릴 때 풍요롭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승차감들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 에어 서스펜션이라든지 서스펜션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차가 달릴 때 가장 이상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차는 그대로 직진을 하면서 바퀴만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차에 타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안락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프로상계를 만들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2기통이 가진 충분한 출력과 페라리의 매력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거든요.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엔진 6.5리터 V형 12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흡기예요. 페라리는 이 12기통에다가 다른 첨가물을 더하지 않아요. 그래야 재밌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자연스럽죠. 최고 출력 725마력입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도 73kgm에 달해요. 엄청난 출력을 품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릴 때 추월한다거나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페라리니까 힘들어하지 않을 건데 이거는 그 잘 나가는 영역 자체를 벗어난 수준에서 출력을 뿜어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가속 페달을 밟는 느낌 자체가 그냥 다른 페라리에서 느꼈던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출력이 즉각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그 감각 자체가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이 영역대는 가속 페달을 밟을 때 터보 차저가 중간에 개입해서 폭력적으로 출력을 끌어내는 게 아니고 리니어하게 출력이 근사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한번 살짝 밟아보면은 이렇게 지금 소리에서도 느껴지실 거예요. 엔진 사운드가 아주 리니어하게 올라가면서 체감적으로도 그 출력이 뒤에서부터 묵직하게 부드럽게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700마력이 넘는 높은 출력을 언제든지 편안하게 꺼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요즘에 700마력 뽑아내는 거 6기통이든 8기통이든 여기다 터보차저 얹고 무리하게 튜닝해가지고 출력 자체를 뽑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12기통 엔진만이 줄 수 있는 질감은 절대로 흉내내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골길을 달리면서 저속으로 RPM을 낮은 RPM만 썼을 때는 정말 너무나 부드럽게 엔진 질감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RPM을 잠깐 살펴보더라도 2000rpm 이상을 쓰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출력을 꺼내 쓰거나 RPM을 높였을 때도 이런 잔잔함이 유지가 되면서 아주 부드럽게 속도가 치솟는다는 거죠. 변속기를 매뉴얼로 바꿔보고요. 단수를 좀 내려볼게요. 본격적인 배기음은 3000rpm, 4000rpm을 넘어갈 때 소리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쾌감이 넘치는 사운드를 듣고 싶다면은 5000rpm을 넘어갈 때부터 진짜 이 엔진의 회전 질감이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12기통의 진면목이 드러나요. 와, 요즘 페라리 6기통, 8기통 엔진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 얹어가지고 1000마력 넘게 뽑아내곤 하거든요. 근데 이 질감은 못 쫓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엔진에 묶여있는 이 8단 DCT 변속기가 또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우리가 보통 DCT의 단점들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왜 전혀 느낄 수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저속 영역에서 아주 부드럽게 작동하고요. 그냥 오토 모드로 뒀을 때는 이게 DCT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부드럽고 좋습니다. 근데 다른 브랜드랑 다르게 접근하는 게 뭐냐면요, 페라리는 이 변속 충격을 없애려고 없앤 게 아니고 변속 속도가 정말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는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옛날에 게임하다 보면은 마법사들 이렇게 스펠 외우잖아요. 근데 어떤 능력치를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리면은 그 스펠 외우는 게 아예 사라지죠. 그런 느낌이에요. 이 네덜란드에서 벨기에로 넘어가는 이
영역대의 노면들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지금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이게 도로 상황이 생각보다 더 누더기 상태예요. 울룩불룩 튀어나온 노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승차감을 좋게 뽑아내기가 힘든 구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프로 3계는 너무나 편안하게 주행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단순히 페라리는 빠르게 달리기 위한 도구만이 아니에요. 노면 위의 요철들, 에어 서스펜션의 블로우즈가 사뿐히 다 먹어줍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요, 그러는 와중에 노면의 요철들은 또 엉덩이로 고스란히 느껴지거든요. 이게 사실은 한 차 안에서 양립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맞춰왔는지 신기할 정도로 이 한 차 안에서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와, 방금 그리고 과속방지턱도 넘었거든요. 이런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는 또 에어 서스펜션의 그 부드러운 감각이 있잖아요. 특히 착지할 때 더없이 우아하게 떨어지는 그런 착지 능력, 그런 것도 고스란히 담고 있고요. 이런 서스펜션 구성으로 만들어내는 감각들이 이 페라리 프로 3계를 매일 탈 수 있는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와인딩 도로에 들어왔는데 이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저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 단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거든요. 스포츠 모드로 굳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런 와인딩 도로를 돌아 나가는 게 이렇게 가쁘네요. 깊은 코너, 연속된 코너, 전혀 무리가 없고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더라도 사실 이 연속되는 코너에서 고속으로 돌아 나가다 보면은 차를 한번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단계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일부러 제가 이런 연속된 코너에서 이 프로 3계를 더 몰아붙여 보고 있어요. 스티어링 휠을 중간으로 정렬하지 않고 이렇게 정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돌아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부담스럽다거나 차가 무게를 반대쪽에서 반대쪽으로 던져버린다거나 하는 그런 움직임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차의 무게중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프로 3계는 그런 물리법칙을 좀 거스르는 것처럼 달려나갑니다. 커다란 차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 차를 구성하고 있는 이 많은 설계 요소들 덕분에 거의 다른 스포츠카들의 뺨을 때릴 정도로 낮은 무게중심이 느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보닛을 열어봤을 때도 그렇고 이 차의 엔진, 그리고 이 차를 구성하는 무거운 질량들이 전부 다 바퀴 안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 차의 휠베이스가 3m가 넘는 배경도 그런 데서 찾을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 걱정을 더 했었어요. 휠베이스가 너무 길어서 움직임이 너무 굼떠지진 않을까 걱정했던 점들이 있었지만 그것 또한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떤 마법을 부렸냐면요, 요즘에 큰 차들이 많이 들어가는 리어 휠 스티어링 기능이 있죠. 지금 이 차도 기본적으로 4개의 바퀴가 전부 다 조향에 가담합니다. 이게 다른 브랜드들은 이질감이 분명히 느껴져요. 근데 프로 3계에서는 그런 이질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차는 이런 모든 면들이 약간 다른 차원에 올라와 있어요. 자연스러움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금 프로 3계에서는 전반적인 차체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어에 대한 얘기를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어 얘기를 조금만 드리자면은, 앞에는 255mm의 트레드폭을 가지고 있고 뒤쪽에는 315mm의 트레드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출력을 뒷바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요. 조금 더 예리한 핸들링을 위해서 세팅된 차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차의 잠재력을 절반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볼 방법은 여기 마네트노 스위치를 돌려서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 겁니다. 지금 앞에 코너가 있는데 조금 더 밟아볼게요. 이 밟는 순간에도 더 높은 RPM까지 쭉 끌어올려주고요. 코너를 앞두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와, 이거 이거 들리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코너 앞두고 이 8단 DCT가 아까 컴포트 모드일 때는 코너를 앞두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렇게 퉁퉁 쳐주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자마자 코너를 앞두고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았을 때 퉁퉁 빠르게 변속을 해주면서 엔진 브레이크도 동시에 같이 걸어줍니다. 그래서 운전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고 스포츠 주행할 때 차에 대한 믿음이 더 커져요. 그리고 동시에 코너링을 해치운 다음에 바로 가속을 이어가더라도 바로 높은 RPM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이 차의 하체 세팅이 조금 더 단단하게 바뀌는데, 뒤쪽 서스펜션의 단단함이 크게 바뀌긴 하지만 앞쪽 서스펜션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부드러움이 살아있는데 동시에 아예 롤링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지거든요. 매 순간 이 차의 놀라운 점을 발견하는 거는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 계속 같이 존재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달리면서 롤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서 진짜 칼같이 에리한 핸들링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노면의 요철 같은 것들은 잘 지워내면서 동시에 운전에 대한 피드백들이 엉덩이로 고스란히 들어온다는 거죠. 이 차에 들어가 있는 브레이크 성능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브레이크의 사이즈, 앞쪽에는 거의 400mm에 육박하는 398mm의 로터가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는 380mm 로터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의 사이즈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지 않죠. 그래서 멈출 때 그 어떤 차를 탈 때보다 자연스럽게 정지합니다. 시속 100km에서 정지 상태까지 완전히 멈추는데 불과 32.8m 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차의 무게가 2.2톤에 달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거든요. 수치적으로도 놀라운 수치지만 아까 경험했던 감각에 빗대면은 이거는 모든 제동이나 가속 영역에서 폭력적으로 이 수치들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이 커다란 덩치를 이 12기통 엔진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하면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3초 만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인데요, 단 10.6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차들의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의 가속 성능이랑 맞먹어요. 자, 이렇게 시승을 하면서 이 놀라운 수치들이 실제 다가옴에 있어서 더 놀라운 점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편안하게 이 모든 것들을 끌었을 수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품기에는 이 차의 가격, 일단 절대적으로 아주 비싼 차입니다. 7억 원이 넘는 차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카본 파츠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다양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할 때 필요한 가격은 8억 원이 넘는 가격표를 붙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 페라리를 타는 사람들한테 비싸게 느껴질 거냐? 어차피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페라리를 보는 시선은 꿈을 쫓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격표와 이런 놀라운 스펙, 그리고 이런 놀라운 감각들로 하여금 꿈꿀 수 있는 영역의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 차를 실제로 살 사람들한테는 크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줄 서 있거든요. 저처럼 차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완벽한 차가 있어야지 비교 지점이 생기고 또 다음 꿈을 꿀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시승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프로상계 시승기 어떻게 보셨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